이 영상은 자원의 저주라는 개념을 다루고 있으며 천연 자원이 풍부한 나라들이 왜 오히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정치적 불안정과 부패, 내전 등의 문제에 시달리는지에 대해 설명합니다. 자원의 저주는 흔히 자원을 많이 보유한 국가가 경제적으로 발전하지 못하거나 오히려 경제적, 정치적 위기를 겪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는 단순히 자원의 양과 질에 의존하지 않고 자원을 어떻게 관리하고 활용하느냐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1. 자원의 저주란 무엇인가? 자원의 저주는 자원 부국이 경제적으로 실패하거나 정치적 불안정을 겪는 현상을 설명하는 경제학적 개념입니다. 일반적으로 천연 자원이 풍부한 나라들은 경제적으로 더 잘 살게 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많은 자원 부국들이 오히려 심각한 경제적 문제와 정치적 불안을 겪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베네수엘라, 콩고, 시에라리온, 나이지리아, 미얀마 등이 있습니다. 베네수엘라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석유 자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석유 가격이 폭락하면서 경제가 붕괴했고 정치적 불안정과 부패로 국가 전체가 큰 위기를 맞았습니다. 콩고와 시라리온은 다이아몬드와 같은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자원을 둘러싼 분쟁과 내전으로 오랫동안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들이 자원의 저주가 왜 발생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제기합니다. 2. 자원의 저주가 발생하는 이유. 자원의 저주가 발생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으며 크게 세 가지 주요 원인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1. 내부 분쟁과 정치적 불안정. 자원이 많은 나라들은 그 자원을 두고 지역 간, 민족 간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원이 특정 지역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자원을 보유한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 간의 경제적 불균형이 발생하고 이는 사회적 갈등과 분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콩고와 수단 같은 나라들은 자원을 둘러싼 갈등으로 내전이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정치적 불안정과 경제적 침체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나이지리아도 석유 자원을 두고 내전이 일어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러한 갈등은 종종 외부 세력들이 개입하면서 악화되며 자원을 둘러싼 싸움은 내전과 독립운동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 독재와 부패. 자원 부국에서는 자원에서 나오는 엄청난 이익이 소수의 엘리트나 권력자에게 집중되기 때문에 정부는 이를 유지하기 위해 폭력적이고 권위주의적인 정권을 유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미얀마는 루비 자원으로 유명한 나라로 이 자원에서 나오는 이익이 군사 정부와 그에 연관된 기업들에 의해 독점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제적 이익의 집중은 정치적 불안정을 초래하고 사회 내에서의 갈등을 더욱 심화시킵니다. 부패가 심각한 나라에서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보다는 정치적 권력을 유지하는 데에 자원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프리카의 몇몇 국가들은 자원의 수익이 정부와 군부에게 집중되면서 전 국민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는 대신 자원을 군사적으로 활용하고 독재적인 방식으로 국가를 운영하게 됩니다. 3. 경제 구조의 왜곡과 의존성. 자원에 의존하는 경제는 산업의 다각화가 부족하고 다른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천연 자원에 의존하게 되면 다른 산업 분야, 특히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의 성장은 둔화되기 마련입니다. 이는 자원 함정이라고도 불리며 자원을 파는 것이 경제 성장의 대부분을 차지하면서 다른 산업 발전을 소홀히 하게 되는 구조적 문제를 초래합니다. 자원을 통해 경제를 유지하려는 국가들은 자원의 수출을 통해 외환을 벌어들이지만 동시에 다른 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내수 산업과 소비재를 수입에 의존하게 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이는 노동시장의 왜곡을 일으키고 결국 저숙련 노동자가 다수 존재하게 되며 국가 경쟁력이 약화됩니다. 3. 자원의 저주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자원의 저주는 경제 내적으로도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자원에 의존하는 국가는 자원 가격 변동성에 매우 취약합니다. 자원의 가격은 국제시장에서 결정되므로 자원 가격이 급락하면 자원에 의존하는 경제는 급격히 침체될 수 있습니다. 중남미와 아프리카의 여러 나라들은 자원의 가격 변동성에 의해 경제적 불안정을 겪었습니다. 예를 들어 베네수엘라와 나이지리아는 석유 가격이 급락하면서 심각한 경제 위기를 맞았으며 아프리카의 많은 국가들은 자원 가격 변동에 따라
경제가 롤러코스터를 타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또한 자원의 저주는 통화 가치의 문제도 초래합니다. 자원을 많이 팔아 외환이 유입되면 자국의 통화 가치가 급상승하게 됩니다. 그 결과 자원 외 다른 산업의 수출 경쟁력이 약화되고 제조업 등 다른 산업의 수출이 어렵게 됩니다. 예를 들어 네덜란드는 1960년대에 천연가스를 발견하면서 경제가 급성장했지만 동시에 자국 통화 가치가 급등하면서 제조업이 침체되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 현상은 네덜란드 병이라고 불리며 자원 부국에서 자주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자원의 저주를 극복하려면 단순히 자원의 관리뿐만 아니라 국가의 정치적, 경제적 시스템 전반에서 혁신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자원 부국들이 자원에서 얻는 부를 어떻게 배분하고 이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몇 가지 중요한 요소들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1. 자원의 수익을 국민에게 돌아가게 하는 시스템 구축. 자원의 수익이 소수의 권력층이나 특권층에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려면 자원의 부를 공정하게 분배하는 시스템이 필수적입니다. 자원을 국가의 부로 전환하고 그 부가 전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쓰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투명한 자원 관리와 민주적인 의사결정 구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원의 수익을 국민에게 돌아가게 하려면 국가가 자원을 관리하는 방식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자원의 개발과 관련된 정책적 결정을 민주적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나이지리아와 콩고 같은 자원 부국들이 자원 개발을 통해 얻는 막대한 수익을 국민의 복지와 교육, 기반 시설에 재투자하는 방식으로 바꾸면 자원의 저주를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집니다. 2. 자원의 부를 산업 다각화에 활용하기. 자원 부국이 자원의 수익을 통해 경제를 다각화하는 것은 자원의 저주를 피하는 가장 중요한 전략 중 하나입니다. 자원에 의존하는 경제 구조에서는 자원 가격의 변동에 민감하고 자원 고갈 시 국가 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자원의 수익을 다른 산업에 투자해 경제를 다각화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자원을 통해 얻은 수익을 기술 개발, 산업 인프라, 교육 등에 투자하여 자원 외에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산업을 키워야 합니다. 노르웨이와 싱가포르는 자원 개발을 통한 부를 기술 혁신과 산업 인프라 구축에 투자하여 경제 다각화와 국가 발전에 성공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노르웨이는 국부 펀드를 설립하여 석유 수익을 해외 자산에 투자하고 녹색 산업이나 기술 산업 등을 적극적으로 발전시켰습니다. 그 결과 노르웨이는 자원의 고갈 우려 없이 안정적인 경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높은 수준의 삶의 질을 자랑합니다. 3. 부패 방지와 투명성 확보. 부패와 정경유착은 자원의 저주를 발생시키는 중요한 원인입니다. 자원의 부를 소수의 권력층이나 기업에 집중시키는 것은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정치적 불안정을 초래합니다. 이를 해결하려면 부패 방지 시스템과 투명한 정부 운영이 중요합니다. 자원에서 얻은 수익을 어떻게 사용하고 분배할지에 대해 국민의 감시와 참여를 보장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투명성 확보를 위해 독립적인 감사기구나 국민 참여형 예산 제도를 도입할 수 있습니다. 에티오피아와 가나는 자원의 수익을 보다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노력해온 나라들입니다. 예를 들어 가나는 자원의 개발과 관련된 사회적 계약을 체결하고 자원의 수익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민간과 정부 간 협력을 강화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4. 국제사회와의 협력 강화. 자원 부국들이 자원의 저주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협력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자원의 수출과 관리가 국제시장에 의존하기 때문에 자원 부국들은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공정한 거래와 가격,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국제적인 자원관리 협정이나 상호 이익을 위한 협력 관계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앵골라와 같은 나라는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자원 개발에서 얻은 수익을 국내 개발을 위한 투자로 돌리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국제적인 자원관리 규범에 따라 자원의 개발과 수출을 투명하게 진행하면서도 자원의 수익을 자국 경제와 사회 발전을 위해 사용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교육과 사회적 투자.
자원의 저주를 극복하는 또 다른 중요한 방법은 교육과 사회적 투자입니다. 자원의 수익을 교육, 보건, 사회 간접 자본에 재투자하면 장기적으로 자원의 고갈이나 가격 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는 사회적 기반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투자 없이는 자원의 저주를 극복하는 것이 매우 어려워집니다. 보츠와나는 다이아몬드 자원을 통해 경제적 부를 축적한 후 그 수익을 교육과 기반 시설에 투자하여 안정적인 경제 성장을 이룬 나라입니다. 보츠와나는 다이아몬드 자원의 80%를 수출하는 나라로 이 자원을 통해 얻은 수익을 공공 서비스 개선과 국민 교육 수준 향상에 집중하여 현재 아프리카에서 가장 안정적인 경제 국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6. 자원의 저주를 극복한 국가들의 사례. 자원의 저주를 극복한 나라들은 공통적으로 지속 가능한 경제 전략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노르웨이는 석유에서 얻은 막대한 부를 국부 펀드로 관리하고 이를 국제 자산에 투자해 외환의 변동성으로 인한 리스크를 줄였습니다. 싱가포르는 자원의 부족에도 불구하고 자원의 수출 의존도를 줄이고 기술 혁신과 산업 다각화를 통해 세계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츠와나는 다이아몬드 자원으로 얻은 부를 인프라 개발과 교육 투자에 적극적으로 사용하며 경제적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가나는 자원 개발을 통한 사회적 이익을 만들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자원의 수익을 국민 생활 향상에 직접적으로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자원의 저주는 해결할 수 있다. 자원의 저주는 자원의 관리와 분배 방식에 따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자원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자원의 부국이 경제적 발전을 이룰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원의 부를 국민에게 고르게 분배하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원의 수익을 산업 다각화와 사회적 투자에 활용하고 부패를 방지하며 국제 협력을 강화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자원의 저주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자원의 저주를 극복한 나라는 자원에서 얻은 부를 단기적인 정치적 이익이 아닌 지속 가능한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투자함으로써 장기적인 경제적 안정을 달성한 예시들을 보여줍니다. 자원 부국들이 자원의 저주를 피하고 경제적 번영을 이루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경제적 이득을 넘어서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사고가 필요합니다. 4. 자원의 저주를 극복한 국가들. 자원의 저주를 피하고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한 몇 가지 사례도 있습니다. 네덜란드와 노르웨이는 자원의 저주를 극복한 대표적인 나라입니다. 네덜란드는 천연가스 자원의 수출로 급격히 부유해졌지만 자원의 가격 변동성에 따른 위험을 인식하고 국부 펀드를 만들어 자원의 수익을 해외 자산에 투자하며 경제 다각화에 성공했습니다. 노르웨이 역시 석유 자원을 통해 막대한 부를 축적했지만 자원의 가격 변동에 따른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대부분의 자원 수익을 국부 펀드에 투자했습니다. 이를 통해 노르웨이는 자원의 부를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활용하며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삶의 질을 자랑하는 나라로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5. 자원의 저주를 극복하는 길. 자원의 저주는 단순히 자원이 많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원의 관리 방식과 정치적, 경제적 시스템이 중요한 변수입니다. 자원 부국들이 자원을 제대로 관리하고 산업 다각화와 사회적 인프라 투자를 통해 경제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면 자원의 저주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원의 이익이 소수의 특권 계층에게 집중되지 않고 공정하게 배분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투명하고 효율적인 정부 운영과 경제적 다각화가 필요합니다. 또한 자원에서 얻는 수익을 교육, 보건, 인프라 구축 등에 투자하고 이를 통해 사회적 자본을 쌓아가는 것이 자원의 저주를 피하는 가장 중요한 전략입니다. 결국 자원의 저주를 극복하는 열쇠는 정치적 성숙도와 경제적 전략에 달려 있으며 자원이 있는 국가들이 자원을 어떻게 관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가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어 갈 수 있을지에 달려 있습니다.